자, 지금 커뮤니티 게시글로도 올리긴 했는데 한국형 백신, 국내산 백신을 위해서 687억 원을 투자를 하기로 했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백신 자주권을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죠. 이 기사만 보면 우리나라도 바이오 강국에 들어가야 하니까 이번에 또 코로나 문제도 있고 어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으니 백신을 개발하여서 K백신으로 위상을 드러보자 라고 쓰고 이거 완전 세금 퍼먹기 아니 숨겨진 구린 의도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바로 K백신에 태워버린 687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백신 도입과 개발에 대한 타임라인부터 좀 되짚어보죠. 다른 나라가 열심히 백신 성구매 계약 체결할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치료제, 백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범정부 지원단을 운영했고요. 백신 주권을 위해서 끝까지 개발하겠다고 늑장을 부리다가 11월 27일이 되어서야 겨우 아재 백신을 계약하게 되죠. 2020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산 백신의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21년 하반기에서 22년 완료 목표로 지원금을 줘서 백신 개발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대놓고 있어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백신 확보를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진행한 게 아니라 결국 K백신, K치료제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이자에서 사가라 할 때 신토부리 하다가 패망한 게 지금 상황이라 이겁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국산화해서 쓰겠다는 행동이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지? 백신 같은 거 국내에서 만든 걸로 성공을 하면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주모! 이렇게 되면서 코로나 치료도 하고 극복도 하고 아주 멋진 거 아닌가? 와 정말 장밋빛 미래가 막 그건 로또 사놓고 야 이제 당첨이다 하면서 바로 회사를 때려치는 그런 매우 아주 정말 하이퍼 캐십 아니란 생각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정말 된다면 국뽕 유튜버 수입 저리가 할 정도의 빅 국뽕 이벤트가 되겠지만 사실 주변 상황을 생각해보면 금방 이게 개소리란 걸 알게 되는데요. 지금 열렬히 잘 나가고 있는 파이자 같은 다국적 기업이 이런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투자와 함께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보통 항암제 신약을 개발해낼 정도의 글로벌 제약회사의 경우에 2015년 때만 해도 1년에 9조 원 정도, 2020년에는 무려 13조 원을 쏟아부었죠. 우리나라는 바이오헬스 업계에 3년간 10조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다국적 제약회사는 1년에 한 회사만 13조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회사가 하나의 약에만 투자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대충 약 한 가지에 5에서 10년짜리 임상 단계 4단계에 1000억 원 정도, 3억 달러짜리도 있으니까 3000억 원이 넘기도 하는 거죠. 여튼 그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 그동안의 손해를 커버하는 어마어마한 수익 창출로 연구비를 회수하지만 우리나라는 약값을 딱 심평원이 정해놓기 때문에 신약을 연구해서 발매를 했을 때 외국에다 팔지 못하면 손해를 보기 딱 십상이죠. 외국 제약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정해준 금액이 너무 적다고 철수까지 하는 걸 보면 이 나라에선 절대로 신약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국내에서는 수익 창출을 하느냐? 기존에 나와 있는 약 중에 특허가 만료된 약을 2개를 섞어주는 약, 진통제 먹으면 속이 쓰리니까 위산 억제제를 섞어서 진통제 플러스 위산 억제제 이렇게 합쳐진 약을 신약으로 만들어내기,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새로운 약을 만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미 검증된 특허가 만료가 된 성분을 활용을 해서 임상시험을 안 해도 되게 딱 카피약 성분이 유효한지만 보는 생동성 시험만 하면 되게, 즉 싼값으로 새 약을 뽑아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물론 이런 카피 능력은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대단히 잘하긴 해요. 셀트리온 같은 회사가 특히 이런 복제하기 어려운 약을 복제해내는 능력이 탁월하죠. 이번에 항체 치료제 나온 것도 뭐 일단 크게 임팩트 있는 효과는 없었지만 뭐 국내 제약회사에서 이 정도만 해준 것도 대단할 정도긴 하다 이 말입니다. 뭐 아무튼 백신 개발로 돌아오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열심히 만들어야 하는 건 맞는데 백신은 아무래도 건강한 사람이 접종하는 거니까 안정성이 다른 약에 비해서 매우 중요해서 대규모 임상시험을 하니까 그만큼 돈이 더더더더욱 드는 거죠. 그런 임상시험도 10년 이상 또 해야 되고요. 그런데 쟁쟁한 회사 중 하나였던 머크, 사노피, GSK조차도 이런 코로나 백신에 뛰어들었다가 실패를 해버려서 백신 개발은 접어버리고 치료제에 몰빵하거나 아니면 다른 백신을 하청 위탁 생산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거죠. 이런 실정이니까 고작 687억으로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산이죠, 오산. 거기다가 미국은 실패해도 괜찮다, 백신에 수조원씩 초기 투자 비용을 지원을 팍팍 해줬지만 우리나라는 임상 전에는 꼴랑 7억 원, 임상 진행 때는 쪼개서 지급을 하는, 그냥 뭐 이건 뭐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개판이 수준이라는 것도 이미 올해 1월에 지적을 당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와가지고 또 687억을 들이붓는다고 떠들어대더라도 화이자가 FDA 통과하기 위해서 진행한 3만 명짜리 연구 임상 3상에서만 900억 원이 들어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꼴랑 그 돈으로는 뭐가 나올 걸로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687억을 태웠다는 거는 그냥 불쏘시개? 아니 그냥 뭐 생색이거나 아니면 뭐 지원금 아니 생각해보면 신한에 45조를 태웠으니까 지원금 논아먹기 할 클래스도 안 되는구나 참. 자, 그래서 아무튼 정리하자면 680억을 태워서 백신 주권을 찾자? 김치 주권도 못 찾았는데 뭔 소리야? 라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